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드 플레어에서 솔루션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곽송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통은 이제 고객들을 직접 대면하고 실제로 고객분들이 운영하시는 이런 여러 IT 인프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위협이라던가 혹은 뭔가 네트워크 성능 향상 같은 것들을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좀 효과적으로 해소하실 수 있도록 좀 기술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제목은 좀 거창해 보이는데 클라우드 플레이어 for AI라고 해서 이제 기업에서 AI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어떤 보안 위협들이 생길 수 있는지를 좀 소개를 드리고 그런 보안 위협들을 어떻게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제 AI 관련된 얘기를 들으실 것 같아서 그중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그러면 기업 내에 AI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는지 또 얼마나 많이 사용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앞에서도 너무 많은 자료를 보여주셔서 저는 간략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사실 이제 저희가 AI 하루에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냥 뭐 유튜브 같은 걸 들어가도 혹은 이커머스 같은 데 쇼핑을 하더라도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편리성을 누리고 계시기도 하고요. 실제로 기업에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은 뭔가 대외적으로 서비스 과정을 엑셀러레이션 시키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뭐 요즘은 뉴스 같은 데 사용되는 이미지도 사실은 이런 AI가 생성한 이미지인 경우가 많고요. 혹은 뭔가 이런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챗봇이라던가 이런 기능을 첨부하기도 하죠. 그런 거 말고도 사실 기업 내 인터널로 이런 여러 가지 뭐 아까 젠 AI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의 이런 LLM 기반 AI를 사용해서 업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좀 기술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코드 생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번역 스크립트를 짜달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의존하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기업 내에 있는 여러 직원들께서도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AI를 도입하는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 어떤 이제 기업에서는 AI를 사용하는 어떤 니즈가 있다고 해서 이 AI 모델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거나 뭐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을 바로 하는 곳은 사실 없어요. 그렇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니즈가 있을 때 그 해당 AI 모델이라던가 제품을 찾아서 이제 소비하는 것부터가 AI를 도입하는 여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AI를 도입하면서도 뭐 같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위협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할지 또 어떻게 대응할지와 같은 플랜을 세워야 하고요. 이후에 조금 이 서비스가 안정되었다 혹은 기업 내 도입이 좀 안정적이다 싶을 때야 이제 그러면 우리 기업에 맞는 뭔가 AI 모델 같은 걸 구축해볼까? 인프라를 구축해볼까?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정 중에서 이제 사실은 이 AI가 저희의 생활 속에 침투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이 소비 단계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서베이 결과를 가져왔을 때 이제 한 조직 내에서 업무를 위해서 AI가 탑재된 툴을 사용하는 직원의 비율이 50%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약 56% 정도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내 조직 내에서 반이 넘는 직원들이 AI를 사용하니까 뭔가 이 AI 관련된 정책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AI를 사용하는 조직 중에 26% 정도만이 이 AI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AI를 도입할 때는 여러 여정에 있어서 당면하게 되는 좀 기술적인 어려움이라던가 과제들이 있는데요. 저 위에 있는 뭐 GPU, 아키텍처 이런 얘기들은 실제로 구축할 때 당면하게 되는 여러 과제들이고 사실 저희는 이 아래에 있는 두 가지를 목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를 소비하려면 AI 프로덕트를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이 운영 비용을 제어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업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 어떤 직원이 어떤 AI 모델을 얼마나 호출하는지, 어떤 토큰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사용량에 대한 가시성이 부족한 현실이고요. 또 당연히 사이버 위협이 없는 상태로 잘 도입하고 싶을 텐데 그것도 이제 뭔가 데이터 유출이라던가 개인정보 보호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보안적인 과제들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사실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플레이어에서 관련된 솔루션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그러면 이 AI 혹은 LLM이 어떻게, 왜, 어떤 특성을 가져서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LLM과 전통적인 앱들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통적인 앱이라고 했지만 저는 은행 앱을 하나 가정해 본다고 하면 이제 은행 앱에서는 사실 저희가 바라는 동작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 앱에 접속하게 되면 로그인을 하겠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의 잔액 정보가 조회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돈을 송금하는 그런 일련의 기능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앱들이 수행하는 이 상호작용은 굉장히 결정론적이고 제한된 명령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동작만을 수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LLM은 저희가 뭔가 클릭하거나 단어 하나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날리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기술자인데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연어 기반으로 요청을 보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모델의 행위가 비결정론적이고요. 또 이 모델은 컨텍스트를 따집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어떤 요청을 날렸는지, 프롬프트를 날렸는지를 보고 응답을 변경하기도 해요. 그래서 같은 요청에도 응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LLM 애플리케이션은 사실 어떤 요청이 악의적인가, 이런 핑거프린트라던가 심텀을 추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노출하기도 쉽게 됩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데이터 처리 구조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은행 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어카운트 정보, 계좌 잔액 정보, 유저 정보 이런 정보가 전부 어떤 데이터 플레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액세스하는 로직, 컨트롤 플레인은 또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LLM은 사용자의 프롬프트 그리고 크롤링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이 학습 데이터 자체가 모델 내부에 흡수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을 뗄 수 없어서 프롬프트에 민감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모델을 통해서 유출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약간 그 LLM과 전통적인 앱을 사용할 때, 앱을 구축할 때의 뭔가 차이점을 설명드렸고요. 여기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취약점들을 오와스프에서도 이제 오와스프 탑10으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오와스프 탑10 LLM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읽어보시면 제가 앞에 설명드린 LLM을 도입하는 과정, AI를 도입하는 전 과정, 그리고 구축해서 서비스하는 전 과정에서 다음 10가지 취약점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여기서는 앞서서 조금 말씀드린 보안적 위험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위험을 설명드릴 건데 이제 가장 위에 있는 3개 정도를 주의 깊게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은 모델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라고 해서 모델에 대한 디도스 공격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리소스를 과도하게 소모하도록 요청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LLM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을 저하시키고 비용을 과도하게 발생시키는 그런 취약점이 있을 수 있고요. 프롬프트 인젝션이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최근은 아니고 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뭔가 프롬프트 인젝션을 통해서 핵폭탄 제조하는 레시피를 얻었다 이런 글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롬프트 인젝션이라고 하면 교묘한 입력을 해서 이제 모델을 조작하고 모델이 뭔가 디시전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련의 취약점을 프롬프트 인젝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들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이제 민감한 정보를 유출시키게 될까봐 이제 그런 취약점도 있다는 것만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 조금 솔루션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이 AI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취약점과 AI를 실제로 도입하실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여러 가지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요하게는 세 가지 솔루션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AI 게이트웨이, Firewall for AI, AI Audit이라는 기능을 좀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AI 게이트웨이는 이 API 게이트웨이 혹은 게이트웨이 뭐 그 장비 이런 게 있죠.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I 게이트웨이도 AI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이제 그 요청을 보낼 때 거쳐야 하는 관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네트워크 상에서 항상 클라이언트와 서버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리버스 프록시 형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클라이언트와 AI 제공자 사이에 위치를 해서 여러 가지 이 AI 운영의 난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앞서서 좀 해결해야 하는 난제, 당면한 과제라고 말씀드렸던 걸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해놓았어요. 여기서 좀 추가된 내용은 사실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AI를 사용할 때는 도입할 때는 보통 기업에서 우리는 이런 유즈 케이스밖에 없어 하고 하나의 AI만 도입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직무 바이 직무 혹은 뭐 파트 바이 파트로 여러 가지 LLM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AI 제공업체를 사용함으로써 사실 단일된 어떤 통합된 플랫폼에서 이런 뭐 인사이트를 모아서 보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런 난제를 저희가 해소할 수 있고요. 또 보안 통제 측면에서는 이런 AI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모든 직원들의 프롬프트라던가 리스폰스를 저희가 다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걸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보안 통제 부족이라던가 혹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쿼리를 날리고 얼마만큼 프롬프트를 보내고 뭐 얼마만큼 토큰을 쓰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비용 통제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게이트웨이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서는 비저빌리티라고 가시성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열된 모델을 전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것보다 훨씬 많은 모델들 혹은 이제 제품들과 연결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요청 수라던가 토큰, 캐시, 뭐 비용 등 다양한 매트릭스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비용적으로 통제를 위한 두 가지 방법 정도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캐시 리스폰스라고 해서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전 세계 335개 이상의 도시에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엣지 데이터 센터에서 캐시를 직접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랑 이 클라이언트가 AI 모델을 보내는 프롬프트 그리고 돌아오는 그 응답 두 가지를 엣지 서버에 캐시를 하고 있다가 만약 똑같은 프롬프트 요청이 오면 이 AI 제공자한테는 요청을 보내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속도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레이드 리밋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특정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요청을 허용할지 이 횟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트래픽 양을 제어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요금이 과도하게 나오는 상황 혹은 조금 이 클라이언트가 너무 과도하게 요청을 보내서 이상한 사람 같아요 라는 이런 의심스러운 활동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관련된 특징인데요. 저희가 가드레일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 왼쪽에 보시면 하자드 카테고리라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롬프트와 리스폰스에 있는 응답을 해석하는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자세히 좀 보면 뭐 바이올런트 크라임, 뭐 폭력적인 혹은 범죄와 관련된 그런 얘기가 나온다던가 혹은 개인정보라던가 좀 정치적인 성향의 발언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이 오른쪽에 프롬프트에서 그런 게 발생될 경우, 이 오른쪽은 리스폰스에서 그런 게 발생될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이제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플래그로 지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요청은 로그로 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블락을 선택하게 되면 이 차단된 컨텐츠가 사용자나 모델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방어,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소개드린 AI 게이트웨이는 좀 전반적으로 AI를 이제 도입했을 때 운영이나 비용적 측면 혹은 보안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Firewall for AI는 저희가 주로 PII라고 하는 개인 식별 정보가 요청에 들어있을 경우에는 이걸 식별하고, 또 이 Firewall for AI는 저희의 와프, 저희를 이제 좀 와프나 보안회사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의 와프랑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 와프를 통해서 PII가 포함된 요청이나 응답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 과정인데요. 만약에 프롬프트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AI 모델에 개인정보를 보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 위에 redacted라고 해서 이 신용카드 정보를 없애버려요. 없애고 모델로 넘겨주기 때문에 이제 모델은 그 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이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모델이 리스폰스를 통해서 이제 이게 지금 프롬프트 인젝션인 거죠. 이 클라이언트가 모델한테 혹시 김철수의 신용카드 번호를 아니? 하고 물어보는 경우에 LLM 모델이 응답을 정상적으로 했지만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중간에 있으면 이 리스폰스에서 PII를 식별해서 이 redacted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응답이 클라이언트한테는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로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Firewall for AI를 사용하실 때는 저희의 와프 기능이에요. 그래서 와프랑 통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이 위에 보시면 이제 PII라는 정보가 디텍티드 되면은 얘를 차단해 주세요 하고 이제 PII 프롬프트를 차단할 수도 있고요. 혹시나 예배율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아래 보시듯이 뭔가 여기는 로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PII는 다 차단하되 로케이션 정보는 뭐 포함되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 오딧이라는 기능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두 가지 기능들은 내가 내 조직에 AI를 도입하려고 할 때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면, 이 AI 오딧이라는 기능은 사실 내가 컨텐츠 제공자일 때, 어떤 컨텐츠를 내가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할 때 내 데이터들을 이제 AI 크롤링 봇 같은 봇들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솔루션이고요. 사실 대부분 컨텐츠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내 컨텐츠가 AI가 긁어가나? AI가 트레이닝에 사용하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컨텐츠 생산자의 수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AI 오딧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I 오딧 기능을 사용하시면 여러 AI 크롤링 봇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실 수 있고요. 또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기 보시면 타입이나 프로바이더 그리고 봇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AI 봇이 언제 얼마만큼 내 데이터를 가지고 갔는지와 같은 현황들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이 밑에 있는 블럭 썸, 블럭 얼이라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이제 AI 봇을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린 이 AI 오딧 기능 말고 와프와 통합된 기능 중에 블록 AI 크롤러라고 해서 원클릭 옵션으로 여러 가지 AI 스크리퍼라던가 크롤러를 모두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와프랑 통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나는 AI 서치 엔진이랑 AI 어시스턴트라는 종류의 봇은 차단할래 라고 하실 수도 있고, AI 어시스턴트는 차단하되 서치 엔진은 뭐 내 자료를 서치하면 좋으니까 허용할래 라는 식으로 이제 와프와 통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갑자기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그럼 어떻게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그런 위치를 점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120개 이상의 도시에 120개 이상의 국가, 335개 이상의 도시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약 190개 이상의 도시에 저희가 GPU를 셋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WS 베드락이라든지 챗GPT 같은 여러 가지 AI 인퍼런스 기능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장표를 준비했고요. 또 저희가 13,000개 이상의 여러 가지 ISP라든지 조직들과 다이렉트 피어링을 맺고 있어서 네트워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DNS 레벨 혹은 IP 레벨에서 좀 뭔가를 조작해서 이제 고객 사이트로 가는 고객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는 트래픽을 저희가 먼저 받아요. 그리고 그 안에 유해한 내용이 있는지 저희 이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깨끗한 트래픽만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저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시고 좀 이제 뭔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한 장 준비했고요. 마지막 원페이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그림도 제가 이 GPT한테 혹시 AI가 발전하면서 도래할 수 있는 여러 사이버 위협들을 잘 표현하는 그림을 그려줘 라고 해서 나온 그림이고요. 제가 앞에서 하도 오와스프 탑10 얘기를 해서 이제 오와스프 탑10으로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제가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한 페이지로 소개드리면 이제 기업의 AI 모델이라던가 제품에 대한 소비가 사실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고요. 또 LLM에서는 그 네이티브 특성,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전통적인 앱과는 다른 그 특성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안 위협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 디도스 공격, 프롬프트 인젝션, 민감 정보 유출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 for AI 내부에 있는 여러 AI 게이트웨이, Firewall for AI, AI Audit이라는 기능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저희도 밖에 부스가 있기 때문에 오시면 언제든지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